엄청난 폭우에도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푸바오. 이날 푸바오는 나무 위에 올라 멈추지 않는 입경련을 하며 잠을 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푸바오를 깨워 내실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사육사는 없었고, 중국의 인기 포털 사이트에는 폭우가 오던 이날 국민 판다 화화의 사육사는 화화를 불러 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화화는 나무 구조물 아래에서 몇 초간 머뭇거리더니 결국 비바람을 뚫고 내실로 들어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의 귀환에 지내며 보낸 시간들 말입니다. 푸바오는 중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으며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푸바오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맛있게 죽순을 먹고 있는 푸바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체열 자국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푸바오의 오른쪽 발목 안쪽의 체열 흔적에 관한 사진을 찾았고,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일반적인 체열 자국 같아 보이지만, 이 체열 자국은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가로가 살짝 긴 직사각형 형태의 체열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열 자국은 판다 멍얼에게 1초 만에 등 뒤에 주사를 놓고 간 영상 속에서 보았던 동일한 직사각형 형태의 체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열 자국은 채모가 일정 부분 네모나게 깎여 눌린 듯한 자국이 보이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체열 자국이 아닌 주사 바늘이 자주 들어간 부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열 흔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판다의 앞다리 손목에서 팔꿈치 부근에는 사람이 팔에 쓰는 것과 비슷한 큰 혈관이 흐릅니다. 이것이 요측, 전완의 상완두 정맥이며 바로 푸바오와 멍얼의 체열 흔적이었던 전완 정맥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판다가 정맥 주사를 맞기 위해서 감염을 막고 정맥을 잘 보이게 하려면 보통 3에서 5cm 내외로 반듯하게 털을 깎아 소독해야 하는데, 이때 동물의 털을 깎는 클리퍼는 직선으로 밀리기 때문에 경계가 제법 큰 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으로 체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얼과 푸바오는 실제 둘 다 정맥 주사를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판다가 정맥 주사를 맞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까요? 사람의 경우 정맥 주사란 약액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 방법으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체내 수분, 전해질 농도를 맞출 때, 피하나 근육 주사 시 조직에 자극이 심한 약물을 투여할 때, 약물의 빠른 효과가 필요할 때 놓는데,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중증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판다의 경우 어떤 경우에 정맥 주사를 놓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수액 영양 공급. 전해질 불균형 교정, 포도당 등 영양 보충의 목적으로 판다가 탈수가 되었거나 먹이를 제대로 못 먹는 상황에서 수액을 정맥으로 공급합니다. 2. 약물 투여. 폐렴, 상처 감염 등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주사 투여 시, 수술 후 부상, 염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 및 소염제 주사 시, 내시경, 치과 치료, 수술 전후 관리를 위한 진정제 혹은 마취제를 투여할 때 쓰이며, 중독이나 특정 약물 반응 시 해독제를 정맥 주사로 투여합니다.
3. 마취, 수술 전후 관리. 전신 마취 전 유도 마취제나 정맥 마취제를 주입할 때, 수술 중 혈압, 수액을 유지해야 할 때,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한 항생제나 진통제 투여를 할 때 정맥 주사가 쓰입니다. 4. 혈액 검사와 치료. 혈액을 뽑기 위한 정맥 확보 과정에서 투여되며 경우에 따라 헌혈 판다가 환자 판다에게 수혈을 할 때에도 정맥 주사가 시도된 바 있습니다. 5. 응급 상황. 외상, 쇼크, 급성질환 발생 시 빠르게 약물, 수액을 공급하기 위해 정맥로 확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나 판다나 정맥 주사를 맞는 이유는 중증 이상의 응급한 경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원과 판다 기지 야외들의 방사가 되어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은 판다에게 정맥 주사의 또 다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올렸던 푸바오와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C라는 동영상에서 판다들의 미간에 구멍이 나고 탈모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DBS와 유도만능 줄기세포 실험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일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맥 주사 또한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관련이 있음을 추정했고 관련 내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 정맥 주사와 유도만능 줄기세포 실험의 관계. iPSC 실험에서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유도된 세포, 예를 들어 신경전구세포, 면역세포, 줄기세포 등을 직접 정맥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포가 혈류를 타고 신경계나 근육 등의 특정 조직에 도달하도록 의도합니다. 그런데 iPSC 세포는 보통 수백만에서 수천만 단위의 세포를 주입하므로 일회성 주사보다는 정맥 카테터를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항상 같은 손목 위 혈관을 사용한다면 제모, 드레싱, 소독 과정도 일정하게 반복이 되고 멍월과 푸바오 모두 거의 동일한 직사각형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정맥 카테터란 정맥 안에 관 모양의 가는 튜브, 카테터를 삽입해 약물, 수액, 세포 등을 안정적으로 주입하거나 혈액을 뽑는 통로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인데 쉽게 말해 혈관 속에 길을 만들어두는 도관입니다. 이 정맥 카테터는 바늘을 매번 찌르지 않고 한 번 삽입해두면 며칠에서 수주 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처음 바늘로 혈관을 찾아 뚫고 바늘이 들어간 뒤 혈관 속에 남아있는 부드러운 관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플라스틱 카테터 혹은 튜브라 부르며 바늘은 제거하고 이 튜브만 남겨 주사기나 수액줄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정리한 후 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 테이프나 드레싱으로 피부에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정맥 카테터의 종류로는 팔, 손등, 발등에 짧게 삽입하는 말초정맥 카테터, 경정맥인 목, 쇄골 하정맥인 가슴, 대정맥에 있는 사타구니 등 큰 혈관에 삽입하는 중심정맥 카테터, 피부 아래에 매립하거나 팔 정맥을 통해 심장 근처까지 길게 넣고 항암제, 줄기세포 치료 등 장기 치료에 활용되는 피하 매립형 카테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도만능 줄기세포 실험에 이 정맥 카테터가 쓰이는 것일까요? 유도만능 줄기세포 실험에 정맥 카테터를 쓰는 이유는 1.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C 또는 iPSC에서 유래한 MSC 중간엽 줄기세포
한 번만 주입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복 주입이나 장시간 점적 주입이 필요할 때 매번 바늘을 찌르는 대신 정맥 카테터를 두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여합니다. 동물에서도 동일하게 연구기간 동안 동일 혈관 루트를 확보하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연구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에 이 정맥 주사를 놓습니다. 이 대량세포 투여 가능. iPSC 세포 치료는 보통 수백만에서 수천만 단위의 세포를 주입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를 한 번에 정맥으로 투여하려면 정맥 카테터를 통한 주입이 혈관 손상 없이 가장 효율적인데, 특히 꼬리 정맥이나 요측 정맥 같은 작은 혈관은 반복적으로 뚫기 어렵기 때문에 카테터가 유리하기에 쥐를 실험 대상으로 한 iPSC 실험은 거의 꼬리 정맥을 통해 정맥 주사를 넣고 실험이 진행됩니다. 3. 전신 분포 효과. 정맥 카테터를 통해 주입된 세포나 엑소좀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엑소좀이란 세포가 외부로 방출하는 직경이 20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소낭성 입자로 천연의 나노 정보 전달체인데, 세포 간 정보 전달을 위해 세포가 분비하는 핵심적인 물질로 주변 세포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다시 돌아가 정맥 카테터를 통해 주입된 세포나 엑소좀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이로써 뇌, 심장, 근육, 피부 등 표적 조직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정맥 카테터는 단순한 주사보다 균일하고 확실한 전신 분포를 보장하기에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C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필수 장치인 셈입니다. 4. 연구, 임상관리상의 장점. 장기간 연구 시 카테터를 통해 체열과 주사가 모두 가능한데, 이것은 같은 부위를 반복 천자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서 천자란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약물을 주입하거나 혈액을 뽑는 행위인데, 판다 같은 동물의 경우 털과 피부가 두꺼워 혈관 확보가 어렵고 동물에게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매번 같은 부위를 바늘로 찌르면 혈관 손상, 멍, 염증,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 번 실패하면 혈관이 딱딱해져 혈관이 더 이상 쓰기 어려운 혈관 경화 상태가 됩니다. 동물의 입장에서는 매번 자신을 가두고 압박해 수술대에 고정시켜 몸을 바늘로 찌르는 모든 천자 과정이 큰 스트레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맥 카테터를 이용해 한 번만 판다의 몸에 카테터를 삽입해두면 그 카테터를 통해 여러 번 주사도 하고 혈액 채취도 할 수 있기에 동물의 혈관을 보호하고 연구자는 안정적으로 혈액 샘플, 주입 약물 등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 연구, 임상관리상의 장점을 말하면 주입 속도를 펌프를 이용해 조절하여 급성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색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이란 유도 만능 줄기세포 주사 주입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의 세포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면역 신호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폭발적으로 분비하는 현상으로 원래는 세포를 방어하려는 반응인데 과도해지면 오히려 자신의 장기와 조직을 공격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급성 고열, 저혈압, 호흡곤란, 폐, 간, 신장이 손상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있으며 심하면 쇼크로 사망할 수 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 실험에서 가장 위험한 부작용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외에 색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색전, 에볼리즘이란 혈관 안에서 혈전, 기포, 세포 덩어리 등이 혈류를 막는 현상으로 iPSC 세포 주입 시 세포가 혈관 안에서 뭉치면 세포성 색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흉통, 저산소증의 폐색전증, 마비, 언어장애가 오는 뇌졸중이 오는 뇌색전증, 손발저림, 괴사가 오는 말초혈관 색전증 등이 있습니다. 색전은 결국 유도만능 줄기 세포의 대량 세포 주입을 정맥 카테터로 주입할 때 혈류 속에서 대량의 세포들이 응집되면 폐혈관이나 뇌혈관 막힘에 위험이 있고 특히 판다나 영장류 동물 실험에서 메리평 정맥 카테터인 PICC로 지속 주입한다면 색전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멍어의 등 뒤로 1초 만에 피하 주사를 놓고 가는 사육사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며 이 영상에는 주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댓글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네모난 모양의 정맥 체열 흔적이었는데 이제부터 나머지 2개의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을 맛있게 먹고 있는 멍어의 등 뒤로 사육사는 주사를 놓고 멍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봅니다. 보셨을까요? 그럼 조금만 천천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어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에서 어떤 물체가 보입니다. 죽순 껍질 부스러기였을까요? 껍질 부스러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것과는 미묘하게 다른데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살짝 기다란 어떤 물체가 멍어의 겨드랑이 쪽에 꽂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는 물체.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앞에서 iPSC 실험의 거의 필수 조건이 정맥 카테터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피하 메리평 정맥 카테터인 PICC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PICC는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의 줄임말로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관입니다. 이것은 피부 아래에 매립하거나 팔 정맥을 통해 심장 근처까지 길게 넣는데 항암제, 줄기세포 치료 등 장기 치료에 주로 활용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멍어의 겨드랑이 쪽에서 보였던 이 길다란 물체는 바로 메리평 정맥 카테터에서 외부로 살짝 빼놓은 바늘 없는 커넥터였는데 이렇게 빼놓아야 장기적으로 바늘을 삽입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아마도 멍어의 팔에는 이 장치가 매립되어 있고 팔에서 심장에 이르는 세포 주입 실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비밀은 멍어의 육종지에 있었습니다. 판다의 육종지란 6을 단순히 숫자 6으로 생각해 판다의 6번째 가짜 엄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문으로 살육, 씨앗종, 발가락질을 써서 동물의 발가락 중 살집이 두툼한 부위를 지칭합니다. 등 뒤에서 주사를 맞고 놀라 오른팔을 드는 멍얼. 하지만 육종지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멍어의 육종지에 박힌 은빛이 나고 동그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멍어의 육종지에 매립된 형태의 반짝이는 금속성 물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정맥 카테터의 설명을 하면서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포트 혹은 항암요법에도 쓰인다고 해서 케모포트라 불리는 이 장치는 원래 사람에게 항암제, 면역 억제제, 줄기세포 치료 등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정맥 투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판다에게 굳이 이런 장치를 심었다면 매번 혈관 천자를 피하려는 목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입할 물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판다 연구 맥락이라면 활용 분야는 크게 손상된 신경, 근육, 뼈, 장기 회복을 위한 세포 치료인 재생의학, 판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 시험관에서 병리, 약물 반응 연구인 질병 모델 구축, 동물 개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포 치료제나 항암제의 안전성과 효능 실험인 신약 실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판다 멍어리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실험 시나리오로는 신경줄기세포나 조혈줄기세포 등 유도만능 줄기세포 유래세포를 주입했어야 했고 이것들은 반복적 투여가 필요했기에 포트를 멍어리 육종지에 심고 정맥으로 주입해 iPSC 유래 면역세포나 항체 치료제를 시험했고 이 실험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종양이나 면역 관련 연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iPSC 기반 신약 전달 실험을 하며 줄기세포와 약물을 결합한 치료제를 투여하고 면역 반응, 부작용 등을 관찰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바오는 어땠을까요? 푸바오와 iPSC, 푸바오 신약 개발의 희생양이 되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